자, 이번에는 이 피벗 테이블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.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저는 획득의 전체 트래픽의 소스 매체 보고서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저번 시간에 주요 워딩을 정리해 드릴 때 모든 측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, 구글 애널리틱스는 추적 코드를 삽입하는 것만으로도 40개 이상의 정규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해주는 데이터 양이 너무너무 방대합니다. 그리고 데이터 양이 방대한 만큼 측정 기준 역시 저희가 다 세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측정 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측정 기준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외우시기보다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. 자, 그런데도 이제 너무 낯선 워딩이 들어왔을 때는 어떠한 개념인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.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옆에 물음표 위에 마우스를 오버하게 되면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제공해주는 간단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이외에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측정 기준이나 측정 항목이 있다면은 보고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에 설명을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피벗 테이블을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, 그 첫 번째는 바로 비교 대상입니다. 이 비교 대상은 캘린더 탭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. 캘린더를 클릭하면은 비교 대상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나옵니다. 이 비교 대상 박스를 체크하시고 적용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전 페이지랑은 다르게 요약 그래프가 파란색 범례와 주황색 범례로 두 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, 피벗 테이블 역시 값이 두 개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,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데이터는 저희가 처음에 캘린더의 설정 기간이었던 2021년 2월 21일부터 2021년 2월 27일까지의 데이터이고,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데이터는 2021년 2월 14일부터 2021년 2월 10일까지의 데이터로 비교 대상을 선택하면서 자동으로 선택이 된 날짜입니다. 그래서 보통 이 비교 대상은 1년 혹은 분기 혹은 반기 등의 텀을 두고 우리 웹사이트가 얼마나 변화하였는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. 이 비교 대상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, 그 수치가 달라진 것을 이렇게 퍼센트와 화살표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데모 계정상에서는 사용자는 증가하였고,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 방문자, 세션이 모두 증가하여서 이 긍정적인 초록색의 화살표를 확인할 수 있죠.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웹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나가는 비율이기 때문에 당연히 낮으면 좋겠죠. 그러니까 똑같이 초록색으로 화살표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반면에 평균 세션 시간이나 전자상거래 전환율 같은 경우에는 값이 하락하였죠. 그래서 빨간색 화살표로 내려가고 있는 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교 대상을 설정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데이터의 기간과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데이터의 기간을 입력하여서 그 기간 동안 데이터가 얼마나 변화를 하였는지 직관적으로, 그리고 퍼센트의 추이로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알려드릴 것은 보조 측정 기준입니다. 저희가 아직 구글 애널리틱스의 모든 정규 보고서와 실시간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았지만, 여기 정규 보고서를 탭을 눌러보면은 정말 많은 보고서가 존재합니다. 이 보고서마다 보여주는 측정 기준 역시 모두 다르죠.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측정 기준을 보고 싶으면 그 측정 기준을 제공해주는 보고서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. 모든 정규 보고서에서 어떠한 측정 기준을 제공해 주는지 외우고 있다면은 이런 애로 사항이 없겠지만, 그것을 아직 외울 정도가 아니라면은 꽤 난감한 작업이 아닐 수가 없겠죠. 그럴 때 보조 측정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기 보조 측정 기준을 눌러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소스 매체라는 측정 기준과 더불어서 함께 볼 측정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임의로 자주 사용된 탭에 있는 기기 카테고리를 클릭해 볼게요. 그러면은 이제 소스 매체가 다이렉트 논인 것에서 데스크탑과 모바일과 태블릿, 그리고 소스 매체가 구글 CPC인 것에서 데스크탑과 모바일로 이렇게 기준이 한 번 더 나뉘어져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보고 싶은 측정 기준이 있을 때 그 측정 기준을 제공해주는 보고서를 찾아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보고서에서 보조 측정 기준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보다 손쉽게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활용되는 팁을 위해서 날짜를 조금만 늘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날짜를 조금 늘렸습니다. 날짜를 조금 늘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나요?
저희가 지금 총 23개의 데이터의 행이 쌓여 있는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10개의 데이터 행만 확인을 할 수 있죠.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져서 한 화면에 데이터를 모두 표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화살표 버튼을 통해서 데이터의 다음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혹은 이렇게 화살표 페이지를 통해서 페이지가 로드되는 것이 조금 번거롭다 하시면은 여기 행 표시를 보시면은 행 표시를 클릭해서 한 화면에 몇 개의 행까지 표시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현재 23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행 표시를 25개로 바꿔주게 되면은 한 화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겠죠. 자, 다음으로 알려드릴 팁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데이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소스 매체 중에서 구글이 포함된 것만 보고 싶어. 그랬을 때는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 검색 탭에서 구글을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구글이 들어간 소스 매체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죠. 자,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팁은 이렇게 구글 애널리틱스의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한다면 PDF나 엑셀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. 우측 상단에 내보내기를 누르시고 엑셀을 누르게 된다면은 엑셀로서 데이터가 내보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. 이 엑셀로 내보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피봇 테이블에서 확인한 데이터가 표로서 내보내졌는데 제가 여기서 검색창에 아까와 똑같이 구글을 검색을 한 이후 다시 내보내 보겠습니다. 새로 열리는 이 엑셀에서는 이렇게 검색한 결과가 반영이 되어서 내보내집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할 때는 비교 대상 혹은 보조 측정 기준 혹은 검색 혹은 행표시 등 저희가 사전에 설정하였던 그 설정 값을 다른 채로 내보내지게 됩니다. 이 점을 유의하셔서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피봇 테이블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